네, 안녕하세요. 여덟 번째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산술 및 논리연산의 두 번째 수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 이어서 저번에는 했던 게 어떤 거였죠? 덧셈이나 뺄셈, 곱셈, 나눗셈이었죠. 이번 시간에는요, 저번 시간에 다 끝내지 못한 산술연산이랑 이런 증가, 감소, 그리고 부호 반전 같은 건 산술연산이랑 그 전에 다루지 못했던 논리연산, 비트 시프트랑 비트 회전 연산 이것들을 다루고서 오늘 수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거는 그 저번 시간이랑 마찬가지로 그냥 이렇게 참고로 제가 강의 자료에 넣어드린 거고요. 필요하실 때마다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산술연산 저번에 하지 못했던 거에서 이어서 증가 및 감소랑 부호 반전부터 볼게요. 이 둘은 그렇게 복잡한 연산이 아니라서 되게 단순하게 이렇게 정리해놨습니다. 일단 이 증가랑 감소 명령어는 레지스터 또는 메모리 피연산자, 그러니까 지정한 피연산자의 값을 일씩 1입니다. 딱 마치 그 우리가 C나 C++ 같은 언어에서 이 플러스 플러스나 마이너스 마이너스 연산자 있죠. 이런 연산자 생각하면 좋습니다. 일식 증가랑 감소를 시키는 그런 명령어를 할 수 있고요. 이 증감 연산자는요, 그 값을 일식 변화시키긴 하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플래그가 이 보조 캐리랑 오버플로우, 페리티, 사인, 제로까지는 영향을 미치지만 캐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AL이라고 하는 레지스터가 0xFF라고 치면요, 그러니까 AL이 16진수 FF가 들어있다고 치는데 여기에다가 INC AL 한다 해가지고 캐리가 발생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어쨌든 이 INC랑 DEC 이 두 가지는 각각 인크리먼트랑 디크리먼트, 그러니까 증가, 감소 이걸 의미해서 피연산자로는 그냥 이렇게 지정한 레지스터나 메모리를 이제 그 연산의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볼 거는요, 부호 반전인데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진짜 부호만 바꾸는 거예요. 이 NEG라고 하는 것 자체가 negate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 지정한 피연산자의 그 부호를 그냥 반대로 바꿔주는, 부호를 반전시켜주는, 즉 컴퓨터 내부의 의미에서 봤을 땐 이제 이해 보수를 취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예제 1번부터 보는 것이 여러분들의 그 이해를 돕는데 좋을 것 같아서 바로 예제를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여기 이 코드는 여러분들께 제가 저번 주에 내드렸던 그 과제 있죠. 그거를 한번 이 인크리먼트와 디크리먼트를 활용해서 그 배열의 값을 다 더하는 그런 프로그램 이렇게 짜본 거거든요. 드디어 이제 인크리먼트와 디크리먼트를 직접 쓸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일단 코드를 한번 봅시다. 먼저 데이터 세그먼트에 바이트 어레이 해가지고 이 7개의 원소가 쭈루룩 나열되어 있죠, 메모리상에. 그리고 그거를 다 더할 값을 저장할 sum이라는 변수를 0으로 초기화해서 저장해 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거를 다 더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일단 인덱스 레지스터인 SI도 0으로 초기화하고 AX에다 일단 저장한 다음에 그걸 썸으로 전송할 거기 때문에 AX를 일단 0으로 초기화했습니다. 그래서 add AL 바이트 어레이 플러스 SI 해주면은 바이트 어레이의 시작 주소에는 어떤 게 들어있죠? 메모리 상의 시작 주소로 따지면은 1이 들어있겠죠? 아직 SI가 0인 상태고,
이거는 그거랑 똑같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죠. 근데 대신에 이제 여기 들어가는 인덱스 값을 인덱스 레지스터로 대체했을 뿐이죠. 인덱스 레지스터의 값을 계속 증가시키는 것이고요. 어, 앞으로 이걸 계속 응용해서 조금씩 변형을 시킬 거예요. 그래서 그 SI 값을 지금은 이렇게 하나하나 계속 더해주고 똑같은 코드 이렇게 반복해 놓긴 했지만, 앞으로 여러분들이 제어 구조 같은 것들, 뭐 분기문 이런 거 하다 보면은, 이런 것들도 되게 짧게 간략화 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반복문, 그러니까 고급 언어 같은 거 다룰 때 while문이나 for문 같은 거 썼던 것처럼 말이죠. 어셈블리어에도 그런 제어 구조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그러니까 고급 언어에서 제공해주는 for문이나 while문 같은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이제 컴파일을 하면은, 그 컴파일한 게 그런 분기문이나 뭐 그런 여러 가지 제어문, 점프문 이런 걸로 이제 예, 그 대응돼 가지고 코드가 생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SI를 계속 증가를 시키면은 그 다음 원소를 가리켜서 또 더해지고, 또 더하면은 다음 원소, 또 더하면 다음 원소, 다음 원소, 다음 원소 해가지고, 예, 여기에 있는 1, 2, 3, 4, 5, 6, 7이라고 하는 7가지 수를 다 더하면은, 예, 28이라는 수가 돼서 여러분들이 디버거 돌리면은 1C라는 값으로 찍힐 거예요. 이런 식으로 AX는 아까 0으로 초기화했으니까 001C 이렇게 되겠죠. AH는 0이니까. 그래서 sum 변수에다 AL을 전송한 다음에 AL을 1 감소시키면은 28에서 27로 줄어오니까 1B가 될 것이고요. 이거를 negate 해주면은 마이너스 27이 되는데, 그걸 이제 비트로 따지면은 2, 5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잠깐만요. 1, C, 1110, 1001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제 1번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에 논리연산부터 보겠습니다. 일단 논리연산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많이 다뤄봤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논리연산 아마 논리회로 시간에도 배울 거고, 여러분들이 고급 언어 같은 거 하다 보면은 이미 다 기본적으로 해봤을 겁니다. C 언어 같은 경우만 해도 논리연산으로 엔드 연산해서 비트와이즈 엔드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비트와이즈 or은 바가 있을 거고, 뭐 익스클루시브 or은 이렇게 제공해주죠. 그래서 그 논리식을 이렇게 만든, 그러니까 이런 불대수라고 하는 거를 고안해낸 사람이 조지브리라는 수학자였는데, 그거를 토대로 이렇게 논리 연산을 하드웨어적으로 구현한 게 논리 게이트들이죠. 디지털 컴퓨터에 있어가지고 이런 논리식을 적용하는 게 되게 부합했기 때문에 그 불대수라고 하는 수학적인 개념이 그런 컴퓨터, 디지털 컴퓨터의 영역에 이렇게 응용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어쨌든 거기에서 정의하는 AND랑 OR, exclusive OR 연산을 제가 이렇게 진리표로 나타내 봤습니다. 그러니까 각각 입력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따라서 출력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이 진리표를 그대로 외우는 거는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진리표 같은 거는 그 연산의 정의에 따라 그냥 어떻게 나오는지를 정리해 놓은 표일 뿐이고요. 이 진리표는 그냥 제가 편의상 정리해 놓은 거지만, 이 AND랑 OR이랑 익스클루시브 OR이 각각 어떤 거를 정의하는지, 어떤 걸 의미하는지는 반드시 소개하고 넘어가겠죠. 그래서 AND 같은 경우에는 둘 다 1일 때 1이에요. 둘 다 1일 때 1. 둘 중에 하나라도 0이면은 무조건 0입니다. 그리고 5월 같은 경우에는 둘 중 하나가 1이면은
1입니다. 결과가. 그 익스클루시브 or은요, 예, 둘 다 같으면 0입니다. 서로 다르면 반대로 1이죠. 그래서 익스클루시브 or, 그러니까 배타적 논리합인데요. 배타적이란 뜻이에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입력이 00, 11 해가지고 같잖아요. 같으면 0이 나오고 01, 10 이렇게 다르게 나오면은, 예, 익스클루시브 or의 연산 결과는 1이 나옵니다. 나머지 연산들도 보면요, AND는 둘 다 1일 때 빼고 다 0이죠. or은 둘 다 0일 때 빼고 다 1입니다. 반대로. 그래서 이 진리표는 그냥 결과만 보여주는 것 뿐이고, 이 연산이 어떤 건지 그 정의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리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소개할 낫은 뭐 굳이 크게 설명할 필요 없겠죠. 이거는 그냥, 예, 비트를 반전시키는 겁니다. 1은 0으로 0은 1로. 그래서 이거는 이제 논리 게이트로 따지면은 이렇게 버퍼 모양에다가 방울을 달은 그런 모양이죠. 그래서 이렇게 입력이 들어가면은 부호가 아니라 비트가 반대가 돼서 이렇게 들어가면은 이렇게, 예, 1이 들어가면 0이 돼서 나오는 그런 연산이라 할 수 있죠. 어쨌든 그렇고요. 예, 제가 펄스 코드 이렇게 맞게 한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어, AND or, exclusive or는, 네, 되게 직관적이게도 이렇게 어셈블리어 명령어로 이름 그대로 제공이 됩니다. 이렇지 않은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X86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AND or, exclusive or 이렇게 제공이 일단 돼요. 그래서 플래그 영향 미치는 것들은요, 네, 여기 밑에 있는 것들을 직접 참고를 하시면 될 텐데, 보시면은 여기 다 CF랑 OF, 그러니까 캐리랑 오버플로우가 다 0으로 클리어 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형태는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어, 논리 연산 같은 경우에는 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피연산자가 두 개씩 들어오는 거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논리 연산이 있으면은 피연산자 1, 오퍼랜드 1, 오퍼랜드 2 해가지고, OP1은 OP1에다가, 예, 연산 OP2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다 기본적인 형식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 AND AL, BL 하잖아요. 그러면은 AL은 AL AND BL이 되는 거죠. 어쨌든 형식은 이해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실습을 하면서, 네, 적용을 해보는 것이 이 형식이 익숙해지는데 더 도움이 될 거예요. 네. 그 이외에는 이제 난명령어가 있는데, 난명령어는 그냥 피연산자 하나만 봤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애초에 AND, OR, exclusive or은 다 입력을 두 개씩 받았는데 not은 입력을 하나만 받죠. 그래서 not은 그냥, 네, 피연산자 하나만, 레지스터 또는 메모리 피연산자를 하나 받고, 이 not은 플래그에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 니게이트랑 다르기 때문에, 예, 그 점은 유의하셔야 돼요. 니게이트 볼까요? 니게이트는 여기 플래그 영향 다 미치죠. 예, 근데 not 같은 경우에는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니게이트는, 물론 부호 반전을 위해서 이해 보수를 취하기 때문에, 그 비트들을 다 뒤집고서 거기다 1을 더해주는 그런 연산이라 할 수 있겠지만, 이 not 같은 경우에는 그냥 비트를 반전시켜주는, 그러니까 수학적인 개념으로 보면 1의 보수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예제 2번에서 한번 이 코드들을 확인을 해볼게요. 뭔가 이렇게 되게
응용하기 쉬운 그런 거를 보여드리는 것보다는 그냥 되게 단순한 연산하는 거를 보여드리는 게 그냥 코드가 어떻게 실행되는지 어떻게 동작하는지 이해하는 데는 뭔가 좋을 것 같아서 그냥 그렇게 간단하게 준비해봤는데 일단 봅시다. 변수로는 11110000 그리고 뒤에 접두어 점미어 b가 붙어 있으니까 이거는 바이너리죠. 이진수로 돼 있고 16진수로 하면은 f0h라는 값으로 초기화되어 있는 value 1이라고 하는 거를 이 실습에서 쓸 거예요. 그래서 일단 AX를 0으로 초기화한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 봐봅시다. 일단 AL에다가 전송을 하고 1111과 AND를 취해줍니다. 근데 AND가 뭐라 했죠? 둘 다 1이어야 1이라 했죠? 그래서 1111 0000 1111 111 하고 AND 해주면은 둘 다 1이니까 1 1 1 1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둘 중에 하나가 0이니까 0 0 0 0 해서 이제 F0이 AL에 들어가게 됩니다. 다시 AL을 value 1으로 초기화를 해주면 F0이 되죠. F0인 상태에서 이번에는 0이랑 AND를 해봅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네, 무조건 둘 중에 하나라도 0이 들어오면은 다 0이 되죠. 그러니까 이 결과는 그냥 0, 0, H입니다. 0, 0. 그러니까 AL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이 논리 연산 같은 거를 어디서 많이 쓸 거냐면은 특히 이제 인베이드 같은 거, 인베이드 장비 같은데 그런데 포트 같은 거 있죠. 뭐 몇 번 포트에 나갈 출력이라던가 아니면 어떤 레지스터 같은 거 제어할 때 그 비트를 키거나 끌 때, 특정 플래그를 키거나 끌 때 그런 거를 할 때, 그런 걸 제어할 때 이제 논리 연산 같은 거 쓰거든요. 예, 근데 이제 비트들 모두를 다 꺼버린다 라고 할 때는 0이랑 AND를 취해주면 됩니다. 반대로 그 1이랑 이제 AND를 취해주면은 그러니까 다 1로 채워진 거랑 AND를 취하면은 아무런 그 변화가 없죠. 근데 반대로 0으로 돼 있는 그 비트들 그런 거를 해놓으면은 이제 예, 0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이용해서 이제 비트 마스킹이라는 걸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그 자, 8비트 같은 그러니까 이런 비트열 같은 게 있다고 했을 때 보통 그 비트 순서에 따라서 그 번호 매기거든요. 여기부터 0번 해가지고 1, 2, 3, 4, 5, 6, 7 해가지고 이런 데 보고 7번 비트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밸류1이라고 하는 거에 5번 비트를 꺼주고 싶어요. 그러면은 다른 것들은 건드리면 안 되겠죠. 5번 비트만 끄는 거니까. 네, 0, 1, 2, 3, 4, 5, 5번 비트. 그러니까 이것만 꺼주려고 하는 거죠. 이것만 꺼줘야 되니까 다른 거는 건드리면 안 돼요. 건드리지 않는다. 보존시킨다. 1이죠. 1, 1, 1, 1, 1, 1, 1. 잠깐. 1, 2, 3. 예. 그러고 이 5번 비트만 꺼주고 싶다. 그러면 0으로 해주면 되죠. 그 다음에 AND 취해주면은 1101 0000 이런 식으로 마치 꼭 뭔가 체에다가 걸러내고 싶은 것만 이렇게 필터링을 한 것처럼 이렇게 엔드 연산을 취하는 거 보고서 이제 비트 마스킹이라고도 칭하기도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게 뭐 바로 와닿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특정 분야에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분야에서 응용하는지에 따라서 이게 되게 익숙한 개념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그 예전에 들었던 수업, 지금 듣는 수업의 그 개념을 다시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지금 굳이 이렇게 머릿속에다가 억지로 다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이건 이렇다 정도만 네, 이해하시고 넘어가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5월입니다. 5월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일단 AL 밸류 1으로 초기화를 해준 다음에 F0이었죠. F0을 반대로 0을 이제 다 1로 채워진 5월이랑 1로 채워진 값이랑 5월을 해버리면은 그냥 다 1이 됩니다. 그러니까 혹시 헷갈릴 수도 있는 분들을 위해서 직접 다시 그리자면은 이거를 이제 5월을 해주면은 그냥 다 1이 됩니다. 왜냐면은 둘 중에 하나라도 1이면은 둘 중에 하나라도 1이면 다 1이 된다 했죠. 5월은 여기 다음에는 오히려 이제 0인 케이스는 어떻게 되는지 0과 5월 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또 보여주는데 어 네, 0과 5월을 했을 때는요. 논리 합이라고 하죠. 그 5월 보고서. 그래서 0이랑 5월 해주면은 그냥 다 그대로 보존됩니다. 마치 1로 엔드를 다 한 거랑 비슷해요. 예. 그래서 5월 같은 경우는 이렇고요. 5월은 그래서 반대로 어디 쓰이냐면은 엔드 같은 경우에는 비트 마스킹 해가지고 비트 꺼줄 때 쓴다 했고 5월 같은 경우는 비트를 켜줄 때 씁니다. 오히려 예를 들어 5번 비트 또 5번 비트 7, 6, 5, 4, 3, 2, 1, 0 이렇게 해가지고 5번 비트만 켜주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 켜주고 싶은 뭔가 레지스터나 포트나 그런 값이랑 5번 비트만 1로 설정해 놓은 값이랑 5월 연산해주면은 이것도 이제 1이 돼서 나오겠죠. 그래서 end는 비트를 끌 때, 5월은 비트를 켤 때 주로 사용된다. 주로 활용된다.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exclusive 월이에요. exclusive 월은 뭐라 했었죠? 비트가 서로 같을 때는 0이고 다를 때는 1이다 라고 했죠. AL을 일단 먼저 다시 F0으로 채워줍시다. F0. 그 다음에 1111과 exclusive 월 해주면은 같으면 0이라 했으니까 0000 다를 때는 1이라 했으니까 1111 해서 0F가 나옵니다. 반대로 0이랑 exclusive 월 해주면은 0은 같으니까 0으로 그리고 1도 0은 다르니까 1로 잠깐만요. 제가 헷갈려가지고 밑에다가 다시 그냥 그릴게요. 죄송합니다. 이 밑에 그냥 1 돼 있는 거 보고서 그대로 말을 해버렸죠 제가. 이렇게 하면은 0끼리는 같으니까 0이고요 기본적으로 1은 0이랑 만나니까 111 이것도 그대로 보존되네요. 그러면은 자 다음에 AL로 넣어줬죠. 같은 값끼리 exclusive로 하면 어떻게 되죠? 같다. 그 결과는 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다 0으로 채워집니다. 혹시 이게 이해 안 될 분들이 계실지도 몰라서 해보자면요. 같죠? 0, 같죠? 0, 0, 0, 0, 0, 0, 0, 0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익스클루시브 해가지고 같은 피어 산자끼리 주면은 그냥 0으로 초기화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낫인데요. 아까 여기 0이었으니까 그냥 낫 해주면 FF 다 1111, 1111로 채워지죠. 그래서 두 번째 예제는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자 다음에는요 비트 시프트와 비트 회전 명령어예요.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그 비트 시프트 같은 경우에는 많이 접해봤을 수도 있는데, 비트 회전 같은 경우에는 뭐 안 접해본 분들도 있을 수도 있고, 뭐 둘 다 생소한 분들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거는 이 동작이 어떻게 되는지 아까 end나 or, exclusive or, not 같은 것보다는 좀 더 복잡하기 때문에 제가 직접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그림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비트 시프트라고 하는 거는요, 그 피연산자의, 그러니까 연산의 대상에 비트 열들이 있죠. 그 데이터들을 특정 방향으로 이동시키는, 그러니까 쉬프트가 이동이죠. 이동시키는 연산입니다. 그리고 이런 비트 열들이 이렇게 뭐 예를 들어 한 3칸 정도 간다라고 하면은 이게 이렇게 3칸이 비고 1, 0, 0, 1, 1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옆으로 밀릴 거 아니에요. 그리고 레지스터 바깥으로 나간 이 세 비트 010은 이렇게 사라지는 거고요. 이런 데 보고 이제 그러면은 옮겨지고 나서 이런 빈 공간이 남을 건데, 이런 빈 공간을 어떻게 채우는지에 따라서 산수 시프트랑 논리 시프트가 또 나눠집니다. 그거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할 거니까 다시 자세하게 보도록 하고요. 어쨌든 그렇게 시프트 되어 나오고 나서 빈 공간은요, 일반적으로는 0으로 채워집니다. 대체로는요. 그리고 X86 같은 경우에는 이동되어서 나가는 이 비트들이죠. 비트, 마지막 비트들. 그거는 캐리 플래그에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 1001, 1010이라고 하는 이 8비트 데이터가 이 뭐냐, 그 논리 시프트 되는 게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리죠. 자, 일단 한 칸 오른쪽. 그러면 왼쪽에 빈 공간이 0으로 채워지고 1001, 101만 남죠. 그리고 밖으로 밀려나간 0이 이쪽으로 갑니다. 다음 또 1이 한쪽으로 밀려났으니 이쪽에 캐리로 채워지고, 왼쪽에 빈 공간이 0으로 2개 채워지고, 자, 한 번 더 옮기면은 또 맨 오른쪽에 0이 캐리로 채워지고 이런 식으로 남게 됩니다. 이게 지금 뭘 한 거냐면은 오른쪽으로, 우측으로 논리 시프트를 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논리 시프트랑 산수 시프트라고 하는 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 했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빈 공간이 이렇게 0으로 채워졌던 걸 볼 수가 있죠. 근데 산술적으로 이렇게 비트 시프트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논리 시프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냥 이 맨 앞에 부호 비트가 1이든 0이든 간에 상관없이 그냥 맨 앞에 시프트를 해주면 0으로 다 채워버립니다. 오른쪽으로 시프트 했을 때 말이죠. 근데 그거랑 다르게 산수 시프트 같은 경우에는 여기 부호 비트 있죠. 지금은 여기 같은 경우는 부호 비트가 1이니까 그 부호 비트를 반영해서 1로 채웁니다. 오른쪽으로 시프트 할 때 1로 이렇게 계속 채웁니다. 그리고 시프트 돼서 나가는 거는 뭐 계속 캐리로 옮겨진다는 거, 그거는 바뀌지 않죠. 이거는 모든 시프트 명령어나 모든 그 비트 회전 명령어에서 다 똑같이 적용됩니다. 시프트 돼서 나가는, 옮겨서 나가는 그 비트, 마지막 비트는 무조건 다 캐리에 저장이 돼요. 그래서 다시 정리하자면 논리 시프트랑 산수 시프트의 차이는, 산수 시프트는 이 사인 비트를 반영해 가지고 그 시프트 돼서 나갈 때 빈 공간을 채우잖아요. 그 빈 공간을 부호 비트 값으로 채워주면은 산수 시프트고, 부호 비트 상관없이, 그러니까 이게 1이든 0이든 상관없이 여기 보신 것처럼 그냥 다 0으로 채워주면은 논리 시프트입니다. 좌측 시프트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그 뭐냐, 아까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 이 최하위 비트가 캐리 플래그로 밀려나간 거랑 다르게 좌측 시프트를 하면은 최상위 비트 MSB가, 아까는 LSB였고 지금 MSB가 이쪽으로 옮겨지는 거 볼 수가 있죠.
최하위 비트 같은 것들은 이제 그 빈 공간이 돼서 이제 채워질 건데 값이 최하위 비트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사인 비트 같은 거를 반영을 할 수가 없겠죠. 예, 그래서 산수 시프트나 논리 시프트 모두 오른쪽에 채워질 때는, 그러니까 좌측 시프트를 할 때는 오른쪽부터 0으로 채웁니다. 무조건요. 똑같아요. 그래서 둘은 서로 동일한 연산입니다. 물론 X86 같은 경우에는 그 나름의 뭔가 일관성을 주려는 건지 그 논리 시프트랑 산수 시프트 명령어를 따로 제공해 줍니다. 좌측 시프트 하는 거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6502 같은 경우에는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명령어로 정리가 됐는데요. 시프트 명령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런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오퍼레이션이 있으면은 그 오퍼랜드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얼마나 움직일지 시프트 할 양이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OP1이라고 하는 오퍼랜드가 주어지면은 그 오퍼랜드를 옮길 만큼, 그러니까 얼만큼 이동시킬지를 지정하는 거죠. 자, 여기서 주의해야 되겠죠. 그 옮기는 양은 말이죠. 이제 이미디에이트한 값이랑, 그러니까 즉시 값이랑 CL이라고 하는 그 CX의 하위 8바이트, 이 CL 가지고 이제 지정을 하게 고정이 돼 있는데 8086이나 8088 같은 그 프로세서에서는 이 상수가 1까지만 지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이 이미디에이트 값을 할 때는 1만 쓸 수 있어요. 8088이나 86에서는. 근데 1보다 크면은 CL에다 넣어야 되겠죠.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나온 286, 386 같은 경우에는 프로세서에서 이제 상수값을 1보다 큰 값을 허용을 합니다. 그래서 최대 31까지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얼마나 비트를 옮길지 그 지정하는 거는요. 쉬프트 명령어뿐만 아니라 그 회전 명령어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될 겁니다. 그래서 회전 명령어 다룰 때도 이 내용을 그대로 똑같이 넣어놨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둘은 각각 여기 이렇게 나열해 놓은 이 두 명령어들은 정확히 4개죠. 각각 논리 시프트랑 산수 시프트인데요. 풀어서 얘기하자면은 이거는 이제 시프트 레프트 로지컬이고요. 시프트 라이트 로지컬. 이거는 시프트 레프트인데 아리스메틱한 시프트 아리스메틱 라이트죠. 그래서 지정한 레지스터나 메모리 피원 산자를 CL에다 저장한 값이나 아니면은 그 즉시값으로 그 즉시값만큼 이동을 시키겠다 하는 그런 명령어입니다. 네, 그 다음에는요. 이거는 386 이상부터 제공해 주는 건데 이거는 이제 더블의 D예요. 여기 D 붙어 있죠. 이거는 그러니까 그 2배 길이를 하겠다 해가지고 더블한 건데 뭐 이렇게 필요할 때만 그냥 쓰도록 그냥 참고로 넣어놓은 거긴 해요. 자주 쓰이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일단 피연 산자가 3개인데요. 그 이 첫 번째가 바로 이제 비트가 전송되는 곳이고요. 그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비트가 이동되어 나갈 그 비트들을 포함하는 거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동된 비트의 개수를 지정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제가 약간 잘못 적어 놓은 게 있는데 그 네, 이렇게 돼야겠죠. 그래서
dx가 이제 이동돼서 그래서 dx에서 cx로 차라리 네, 이렇게 해놓죠. 네. 그래서 cx에서 dx로 네, cx에 있는 내용 중에 4비트를 오른쪽으로 시프트해서 하위 4비트를 dx로 이제 전송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자, 예제 3번으로 넘어갈게요. 예제 3번은 이거는 이제 시프트를 이제 산수 시프트 했을 때는 논리 시프트를 했을 때 그 차이점을 좀 비교를 해본 거예요. 자, 그래서 변수 값으로 이거를 이제 피현 산자로 쓸 겁니다. 일단 AL에다가 value 1 넣어주면은 이게 이제 CA란 값이거든요. CA란 값을 넣어주면은 일단 논리 시프트 해서 1 옮기면 어떻게 할까요? 1 옮기면은 1100 1010이었다가 왼쪽으로 시프트 하나 하니까 이 왼쪽이 1로 밀려나고 캐리어로 밀려나고 1001 0100이 돼서 94가 됩니다. 네, 지금 이거는 1을 넣어줬으니까 이거는 8088이나 8086에서는 실행이 된다는 건데 여기부터 2를 넣어줬죠. 이거부터는 8088, 8086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386 GC어를 넣어준 거예요. 286 넣어줘도 되긴 하는데 어차피 뭐 도스박스도 그렇고 도스박스는 참고로 펜티엄까지 지정이 가능합니다. 그 에뮬레이팅 환경이 어쨌든 그거는 약간 그냥 참고사항이고 그 .386 같은 게 뭐 많이 쓰니까 어쨌든 386 넣어준 건데 여기 보면 2를 써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1보다 큰 값을 넣어주기 위해서 .386을 지정해 준 거예요. 여기 그 어셈블러 디렉티브를 어쨌든 2비트로 옮기면 어떻게 할까요? 여기서 그러면은 여기서 2비트니까 이렇게 되고 여기 0 두 개 붙겠죠. 그러면은 10이 나가는데 0이 마지막으로 나갔으니까 캐리는 0이 될 거고 나머지 데이터는 0101 0000이 될 겁니다. 그래서 값은 50H 이렇게 남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4비트로 옮겨 볼 건데 4비트 옮길 때는 한번 그냥 CL을 써볼게요. 물론 그냥 AL 4 이렇게 해도 되긴 하는데 이게 그 피현 산자로 지정할 수 있는 게 무조건 레지스터 CL만 있다고 하진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건데 이거는 SHL이 아니라 그러니까 Shift Left Logical이 아니라 이거는 Arithmetic이죠. Arithmetic. 근데 이제 왼쪽으로 Shift 할 때는 그 부호 비트를 따질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연산상 동일하다 했습니다. 기능은 완전 똑같아요. 캐리 반영하는 거, 아니 캐리했네. 플래그 반영하는 것도 똑같고 어쨌든 그래서 AL에다가 4만큼 옮기면은 아까 50이었으니까 0101을 4비트 옮기면 맨 끝이 1이니까 캐리 플래그 1로 채워지고 0만 남게 되죠. 0000 이렇게 오른쪽 채워지고 그러면은 00H가 결과값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비트 시프트가 또 어디 적용되는지 그런 것도 좀 얘기를 해보죠. 물론 비트 시프트는 여러 곳에 응용이 됩니다. 비트들을 통째로 옮겨버릴 때 그럴 때 많이 쓰려고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2의 n승만큼 곱할 때 그러니까 지수승 2의 지수승만큼 곱할 때 이 비트 시프트가 또 이용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되게 곱셈 연산을 실제로 실행시킨 것보다 그러니까 멀티플라이 연산자 전에 멀티플라이 명령 저번 시간에 했었죠. 그거 쓰는 것보다는 2의 n승일 때는 이
그 쉬프트를 사용하는 것이 더 빠를 겁니다. 쉬프트 레지스터가 이렇게 그냥 비트를 옮겨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5비트 옮겨주면은 2진수니까 10진수였으면 한 자리 옮기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통장에다가 0 더 붙이면 좋겠다 이런 생각 많이 하죠. 뭐막 만 원 들어있는데 0 더 붙이면 10만 원 되는 거니까. 예, 이진수는 2의 n승만큼으로 자릿수가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표현할 수 있는 숫자가 0이랑 1 두 가지만 있으니까 자릿수가 올라갈 때는 두 배씩 됩니다. 그래서 5만큼, 그러니까 공이 5개 붙으면은 2의 5승 돼가지고 2의 5제곱이 돼서 그 1에다가 2의 5제곱 하면은 32죠. 32. 32가 16진수로는 20이니까 20H가 저장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오른쪽 시프트 하는 거예요. 오른쪽 시프트. CA에다가 이번에는 4칸 오른쪽 가볼까요? 그러면은 100, 1010인데 오른쪽으로 4칸 갔으니까, 이거는 논리 시프트니까 그냥 부호 상관없이, 지금 1100이잖아요. 1100 음수거든요. 맨 앞에 1200, 1010, 이가 맨 앞에 1이 있으니까 부호 비트 1이니까 음수지만 논리 시프트에서 0으로 채워주면 0000 1100 해서 0CH가 되고, 캐리 플래그는 이게 마지막으로 나가는 거니까 1로 됩니다. 근데 그거랑 반대로 다시 AL에다가 CA 넣어주고, 이번에는 아리스메틱 시프트를 해주면은 부호 비트 1로 다 채워버립니다. 아까는 0으로 다 채운 거랑 다르게 1로 4개 채워서 FC가 됩니다. 캐리 플래그는 마찬가지로 나가는 게 1010에서 1이 마지막이니까 1로 되는 거고. 그래서 예제 3번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면 되겠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비트 회전에 대해 볼 겁니다. 비트 회전은요, 이거는 이제 그 아예 값이 손실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 빙글빙글 도는 거예요. 그 레지스터 안이나 메모리 피연산자에 들어있는 그 피연산자 값을, 그 비트 열들을 그냥 로테이션, 회전시키는 겁니다. 우리들 회전 초밥 그 하는 것처럼. 물론 여러분들 회전 초밥집 가서 회전시키면은 회전 그 되는 초밥 덜어서 먹으니까 없어지잖아요. 근데 이거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림의 떡이란 뜻이죠. 물론 근데 이거는 캐리 비트를 반영하거나 반영하지 않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오히려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비트를 회전시키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피연산자의 비트만을 회전시키는 케이스를 이제 ROL이나 ROL 명령어로 정리가 돼 있고, 그거 말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캐리 비트까지 포함시켜 가지고 이렇게 빙글빙글 돌리는,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다시 얘기를 하자면 그 로테이션 하는 명령어는요, 기본적으로 시프트 명령어랑 마찬가지로 시프트 돼서 나가는 것들, 그러니까 이게 돌더라도 그 마지막에 있는 이 최하위 비트, 오른쪽으로 돼 있는 거라면은, 오른쪽으로 시프트 하는 거라면은 이 최하위 비트가 캐리 플래그에 반영이 되거든요. 이 캐리를 포함시켜서 회전시키거나 포함시키지 않든 간에 이 최하위 비트가 만약에 0이라면은 한번 로테이션 하면은 0이 소멸되지 않고, 그러니까 여기가 0이면 0이 소멸되지 않고 이쪽으로 돌아가긴 하지만 0이 캐리 플래그로 채워지고, 이 RCR 같은 경우에도 0이 이쪽으로 들어가긴 하는데 캐리 플래그가 이제 여기로 이제 다시 들어간다. 어쨌든 그 맨 마지막에 있는 비트는 ROL이나 RCR 상관없이 둘 다 캐리 플래그로 들어간다 라는 건데, 어쨌든 이 둘의 그 차이점은 이제 회전시킬 때 캐리를 같이 포함시켜서 회전시키냐, 아니면은 그 데이터, 그러니까 레지스터나 아니면 메모리 데이터만 회전시키냐, 이 두 개 차이점인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는
제가 말로 설명하는 게 되게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드리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직접 그림을 준비해 봤습니다. 그게 좀 더 직관적이죠. 어쨌든 보시면은 일단 ROR 명령어, 그러니까 우측 비트 회전인데, 그러니까 로테이션 라이트죠. 로테이션 라이트인데 이거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캐리 플래그를 변환을 시킵니다. 변환을 시키는데 이 레지스터 안에 있는 값만 바뀝니다. 레지스터 자체는 보면은 0이 여기에도 반영이 되긴 했지만 이 0이 나갔다가 여기로 다시 들어옵니다. 한 번 더 옮기면 1이 여기 나가죠. 1은 여기로 들어옵니다. 나갔다가 들어오죠. 하지만 캐리 플래그도 영향을 미칩니다. 한 번 더 옮기면은 마지막이 0이었으니까 0을 여기로 나갔다가 다시 들여보냅니다. 대신에 마지막으로 나간 게 0이죠. 0이니까 여기도 반영을 해서 캐리 플래그는 0으로 변경이 됩니다. 이게 그냥 일반적인 비트 우측으로 비트 회전이고, 자 이거는 이제 캐리를 포함할 때요. 이제 캐리도 같이 포함해서 레지스터가 바뀝니다. 그래서 캐리 플래그의 값을 그냥 X로 준 건데요. 왜냐면 캐리 플래그가 0일지 1일지는 그건 여러분들이 전에 실행하던 명령어에 따라 종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X라는 변수를 넣어준 건데, 자 일단 한번 쉬프트 해봅시다. 그러면은 아까 ROR 같은 경우에는 0이 여기로 채워졌죠. 근데 RCR 같은 경우에는 0이 여기로 왔습니다. 캐리까지 뭔가 그러니까 비트를 하나 더 이어붙였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원래랑 다르게, 원래 레지스터랑 다르게. 그래서 0이 이쪽으로 갔고 캐리는 이쪽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 한 번 더 가면은 1이 이쪽으로 밀리고 0은 이제 끝으로 밀려서 다시 들어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네, 0이 밀려서 캐리 플래그가 0이 될 거고, 캐리 플래그가 밀려서 1이 돼서 여기로 다시 들어오겠죠? 이렇게 말이죠. 네, 이게 바로 그 캐리를 포함한 우측 비트 회전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동작을 보여드린 거고요. 자, 이번에는 반대로 좌측 비트 회전을 보겠습니다. 좌측 비트는 로테이션 레프트 해가지고 ROL인데요. 이거는 이제 ROR과 반대로 LSB가 아니라 MSB가 나가서 들어오죠. 이런 식으로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이쯤 되면 이제 여러분들도 예측할 수 있겠는데, 일단 캐리 플래그가 1 반영될 거고 0011 한 다음에 010 한 다음에 1 나갔으니까 1이 이렇게 해서 들어오겠죠. 그래서 0011 0101. 자, 그 다음에는 0이 나갔다가 들어오고 캐리도 들어오고 해서 이렇게, 또 그 다음엔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 이번엔 캐리를 포함한 경우입니다. 캐리를 포함했으니까 이번에도 역시 캐리의 값을 고려를 해야겠죠. 아까는 캐리 값을 고려할 필요 없습니다. 그게 캐리 값이 레지스터 값을 바꾸진 않으니까. 캐리를 포함한 경우에는 1이 캐리로 들어갔고 캐리했던 게 끝으로 들어왔습니다. 0이 캐리로 들어가고 반대로 1이 여기로 들어오고, 한 번 더 하면은 0이 여기로 들어오고 캐리했던 0이 이쪽으로 들어오겠죠. 그래서 동작하는 게 어떻게 되는지 알았으니까 이게 명령어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 정리되어 있는 명령어들이 ROL, ROR이라는 그냥 캐리를 포함하지 않는 회전 명령어가 있고 캐리를 포함하는 회전 명령어가 있다. 근데 일단 이 비트 회전도 비트 시프트랑 마찬가지로 아까 앞에서 얘기했었죠. 까먹었을 수도 있어서 다시 상기시켜 드리자면, 네, 시프트랑 마찬가지로 그 비트 이동할 개수 지정할 때
이 두 번째 피현 산자를 사용하는데, 이걸 즉석값으로 쓸 때, 직시값으로 쓸 때는, 네, 8088이나 86 같은 경우에는 1까지만 사용 가능하고 1보다 클 때는 네, CL에다가 넣어야 합니다. 물론 직시값으로 1보다 큰 값을 넣어주려면은 그 이후인 386이나 286부터는 이제 사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두 명령어 이렇게 두 가지 종류의 명령어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고요. ROL은 각각 로테이션 레프트, 로테이션 라이트에서 그 지정한 여기 이 지정한 피연산자 첫 번째 피연산자에 들어있는 데이터를 그냥 단순 회전시키는, 근데 그 회전돼서 나가는 마지막 비트는 캐리 플래그에 반영된다 라는 점이고요. 이 두 번째 RCR은 이제 로테이션 하는데 through 캐리를 네, 통과하는 그런 명령을 한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캐리의 값에 따라서 이 안에 들어있던 이 첫 번째 피현 선저로 지정되는 이 레지스터나 메모리 데이터가 바뀔 수 있다는 거, 캐리 값에 따라서. 그래서 이게 어떻게 정확히 돌아가는지는 여러분들 역시 예제를 직접 보는 게 제일 편하겠죠. 그래서 예제를 또 준비했습니다. 역시 직시값으로 이제 지정할 수 있는, 여기 직시가 4 넣었죠. 여기다 4 넣을 수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386이라는 지시어 넣어줬고, 이번에는 변수를 두 개를 준비해봤습니다. 이거는 각각 제가 주석을 다는 걸 깜빡했는데, 자, 1101, 1010이니까 D, A, 여기 써져 있죠. 100이니까 9, 1, 2, 그러니까 3. 근데 일단 처음에 DA를 넣어준 다음에 4비트 로테이션 시킨 거 한번 봐볼까요? 그러면은 1101, 1010인데 4비트 회전시킨 거니까 마지막으로 나간 1이 캐리가 될 거고, 이게 나갔다가 그대로 들어오죠. 그러니까 1010이 왼쪽에 붙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아예 16진수 한 자리씩 아예 뒤집어졌죠. DA에서 AD로. 네, 그 다음에는요, 그 value 1을 AL에 다시 초기화를 시킨 다음에 이번에는 캐리를 포함해서 회전시켜 놨습니다. 아까 캐리가 1에서 끝났죠. 1에서 끝났으니까 여기 제가 1이라 적어놨죠. DA 1101 1010에서 이제 캐리 1까지 반영해서 4비트 옮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옮기고, 잠깐. 갑자기 헷갈리는데, 네, 어쨌든 갑자기 헷갈리네요. 죄송합니다. 어쨌든 4비트 옮기면은 OD 하고 캐리가 1 이렇게 남고, 그 다음에 value 2. 그러니까 이 부분을 다시 보면은 이 캐리가 1이 되는 게 맞나? 어쨌든 한번 그냥 제가 아는 대로 다시 해보죠. 제가 코드를 잘못 짰을 그러니까 이 주석을 잘못 달았을 수도 있기 때문에 코드를 잘못 짜진 않았습니다. 제가 다 실험을 해본 거기 때문에. 어쨌든 이걸 4비트 옮기면은 0101이 일단 다시 들어오죠. 그러고
예, 4비트가 나갔다가 들어오고 그러면은 0101 이렇게 된다는 건데 예, 이렇게 캐리까지 포함해서 움직이니까 캐리 플래그 1 되는 거고 0101 되니까 네, O 예, D 이렇게 된 거죠. 예, 강의 설명하다가 약간 막힌 부분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예, 이게 가끔씩 좀 헷갈릴 때가 있더라고요. 어쨌든 그만큼 조금씩 사람을 헷갈리게 하는 그런 명령어들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value 2니까 93인데 93은 1001 0011이에요. 근데 이거를 왼쪽으로 세 칸 로테이션 한다고 하면은 이렇게 하니까 0이 캐리로 들어가고 10011에다가 100 붙여지니까 9C가 되죠. 캐리는 아까 0 된다고 얘기했고 근데 이번에 반대로 또 캐리를 포함하는 경우 1001 00 11인데 캐리를 포함하면은 아이고 캐리가 0이니까 0이죠. 0을 포함해서 회전시키면은 3칸 회전시키면은 이렇게 돼서 나갔다가 010 되고 0이 이렇게 붙어버리고 이렇게 하려니까 되게 헷갈리네요. 죄송합니다. 0이었다가 0011 아이고 11 근데 3칸 옮기면 이렇게 3칸 옮긴 거니까 그래서 010 하고 캐리가 맨 왼쪽이 되니까 1001, 1010에서 9A 되고 캐리는 0이 되는 거죠. 이 둘의 차이점을 잘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캐리를 포함한 경우, 캐리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 그래서 예제 4는 여기까지 하고 정리가 되고요.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이렇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 강의 들으시다가 궁금하신 점 있으면은 여러분들 질문사항 여러분들 그 속해 계신 단체 톡방에다가 질문 올리시면 제가 바로 답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도 벌써 이제 개강까지 했는데 이번 주 수업도 들으시느라 고생 많았고요. 좋은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